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쯤 방송이 나갈 때면 10월 1일 목요일일 것 같아요. 어, 오늘 프로그램은 공감이고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녹화를 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 녹화해서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약간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좀 버벅여가지고 지금 10번째 녹화 중인데 이번 녹화는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이틀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지만 저에게는 미래지만 아마 집에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지금 시국인지라 어디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조금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회원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막 놀러 가고 어디 막 여행 다니고 이런다고 부러워하거나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우리부터라도 조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감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 녹화해서 어,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처음에는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은 회원분들과 댓글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회원분들의 그 실시간 어떤 의견이나 어떤 댓글을 내용을 확인을 못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어떤 방향을 조금 잡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방송 컨셉은 조금 그동안 진행했던 그 공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랑 감정 수업 프로그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총 요약하는 어, 짧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추석 기간 동안 약간 마음의 조금 평온과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좀 명상 방법들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공감 프로그램이든지 거의 10회 이상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주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정말일 수 있도록 우리 회원분들이 그런 기억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감정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냐면은 그 기분, 감정, 도대체 이것이 뭔가, 왜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뤘었죠. 아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나셔야 하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런 그 인간에게 있어서 기분과 감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제가 첫 질문으로 내던졌을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 감정과 이런 기분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셨어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잠시 시간 동안.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기로는 아마 이런 답변을 드렸을 거예요. 특히 그 공포라는 감정을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그 공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과거로 넘어간다면은 뭐 지금이야 뭐 두려움, 공포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하나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주로 그러니까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의 먼 조상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은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냥에 나갔을 때 아니면 외부에
어떤 안정된 어떤 공간에서 넘어가서 어떤 맹수를 만났을 때 주로 그런 공포감이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시점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인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상상해 보세요. 자, 내가 그 먼지 시대에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앞에 그 사자가 맞죠? 사자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공포감이 당연히 들겠죠. 무섭겠죠. 근데 이거 공포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를 봤을 때 그래서 공포감을 든다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도망가겠죠. 뭔가 무게를 맞서 대응하거나. 하지만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사자네. 사자다. 지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어? 이놈 무서워 하면서 그냥 잡아먹어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좀 더 오래 생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기분, 감정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본능적인 거고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뭐 감정 때문에 주로 이제 생각할 어려운 문제로 발생할 때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대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왜 불안할까? 뭔가 두려울까? 왜 짜증이 날까? 이런 감정들 정말 싫다. 이 감정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이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기 위해서고 당연한 거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감정 조절을 하고 뭔가 정서 조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통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장 감정에 대해서 원하는 거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그거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거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라고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정말 쉬운 것 같죠.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가 통제한다. 우리가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어려워하죠.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한다는 것은 그런 감정들에게 있어서 통제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디서 자연스럽게 막 내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과관계를 거쳐서 정말 이유 없이 나타나는 감정은 없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는 감정은 약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고 하나의 직선과 연결선 안에 있어요. 뭐 다양한 또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정서와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어떤 정서와 감정들의 발생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예시로 들었던 게
그 강아지, 개로 예시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지겹도록 얘기를 해서 자주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다들 하나하나 외우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예시를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그 설명을 드릴 때 A, B, C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A는 뭐냐? 사건이죠. 사건.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나가다가 강아지, 개나 강아지, 개를 한 마리 봤어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우선은 B를 건너뛰고 C로 갈게요. 결과.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개를 보고 너무 무서워했어요. 막 뭔가 뱀을 본 것처럼 몸이 굳고 긴장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막 덜덜덜 떨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나머지 한 명은 그 개를 봤을 때 와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까 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간식도 주고 네, 좀 쓰다듬기도 하고 좀 예뻐해 줬어요. 자,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경험을 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또 공포감이라는 감정을 나타냈고 또 한 사람은 약간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귀여움 그런 좀 긍정적인 감정들을 내보였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그 나타나는 그 감정들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무슨 차이가 있냐? 상황이 그 감정들을 이끌어냈지만 그게 100%다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명은 공포를 느꼈고 한 명은 그 귀여움을 느꼈으니까 그 가운데 어떤 중간 단계 빠진 중간 단계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 두 사람은 다른 결과들을 나타냈을까? 자, 그 B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공포를 느꼈던 사람은 개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사고나 인식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개를 내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 필터를 거쳐서 감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냐? 내가 어렸을 때 개에 한번 물려봤다는 거죠. 강아지한테. 개나 강아지한테 물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개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크게 달았어요. 크게 다른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 개가 아닌데도 다른 개인데도 불구하고 개만 보면은 어때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막 그러죠. 이게 뭐냐? 그런 속담도 있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게 이런 의미죠. 또한 나의 어떤 개에 대한 사고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개는 다 사납다. 개는 나를 문다. 개는 무섭다. 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개를 봤을 때 어떻겠어요? 아무리 귀여운 개를 봤어도 공포라는 감정이 나의 어떤 인식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 자, 또 다른 사람은 그 개에 대해서 어떤 귀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자,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봤더니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그 개를 봤을 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개에 대한 인식은 걔는 귀엽다, 걔는 사랑스럽다. 그런 게 인식이 그 사람 그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의 필터를 거쳐서 무의식적으로 걔는 귀엽다, 저게 귀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뭐냐? 상황이 똑같고 근데 결과가 다르다.
근데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그 둘의 어떤 인식 변화가 있더라. 그러면 그 인식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건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감정 조절을 할 때 사고에 대한 어떤 변화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어떤 감정들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어때요? 그 상황들을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과 사건들은 저희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공간 구역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그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한다 한들 결국 그 미래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예상대로 흘러가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건과 상황을 전혀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우리는 그 인식을 통제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물론 어려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 4살, 5살 정도면 뭐 바꾸기 쉽겠지만 우리가 20,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 머릿속에 그 각인된 그 인식을 조금 깨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로 그런 인식을 좀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 안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깨부술 그러한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노력들과 어떤 도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감정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쵸?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의미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내부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외부에만 신경을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비교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 통제받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저희의 내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또 다른 환경, 우리의 세상 바꾸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우리에겐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인식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조금 추천해드릴 방법은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물 밖으로 나가라. 내가 우물에서 살고 있다는 소린가? 한마디로 다른 세상을 경험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을 항상 똑같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 먹던 음식을 먹고 아침에 나와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같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어때요? 항상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들을 우물로 가두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그 우물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다 보면은 그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인식들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변화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고, 예를 들면은 못 해본 어떤 그 경험들을 하거나, 내가 안 먹어본 음식들을 먹거나,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을 여행을 한번 떠나본다거나. 그래서 여행을 가라는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평소 내가 잠을 자던 공간도 아니고 여행을 하게 되면 음식도 전혀 다른 음식을 먹게 되죠. 또 어때요? 만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들이 조금 충격을 가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약간 생각들이 좀 더 다양해지거나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머릿속, 내 인식, 내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유연화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인식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관점들이 있었구나,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A, B, C로 과정으로 그런 감정에 나타나는 그 발생 과정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A 상황, 그걸 B,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각, 그 시각을 통해서 C, 그 결과, 감정의 결과.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 이런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도대체 내가 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길래 이렇게 불안을 심하게 느낄까? 다른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신경을 더 쓸까? 라고 느껴보신다면은 그 전 단계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해요. 막 답답해요. 막 계속 신경 쓰이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막 걱정인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내가 어떠한 시험에 대한 인식이 있길래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걸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시험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시험은 뭘까? 나에게 시험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를 떨어지면은 아마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얻을 거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을 거야. 아마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나는 사람 노릇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시험이 뭐길래 이 시험을 못 본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훼손될 수 있는 건가, 내 자아가? 라고 한번 그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래 뭐 시험이고 계속 뭐 평생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또 보면 되지. 그리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공부 정도 하면 되지, 불안하면. 이렇게 약간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연습을 쭉 해보신다면 많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 하는데 내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벗어날 수 없어요. 우선은 불안이 난다는 거는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불안을 없앨 수 없잖아요.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생각은 무한히 분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불안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인정을 먼저 하고 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거죠. 내가 왜 불안을 느낄까? 내가 왜 불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까? 특히 중요한 건 뭐냐? 감정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감정들이 막
불안이 발생할까? 왜 두려움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주체적으로 말을 바꿔서 선택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왜 분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까? 내가 왜 불안을 지금 생성하고 있을까? 불안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억지로 꾸려놓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감정에 대한 주체가 그 내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불안을 만드는구나.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불안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내가 어디서 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불안을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불안을 지금 어, 생성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대한 주체가 나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감정에 그러니까 능동적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생성하는 걸 좀 자제해야겠다. 왜 생성하지?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좀 넘어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평소에 감정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그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말로써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 하셔야지 머리가 거기에 대한 습득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구나라고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좀 더 이런 감정들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이런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도 불안이 많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되겠지 하는 일에 저는 약간 계속 불안하는 좀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지금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불안을 지금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그 불안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 좀 경험하거든 했어요. 그래서 뭐 100%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때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연휴니까 집에서 한번 이런 훈련들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정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 감정 조절의 어떤 큰 틀에서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동안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다뤘었는지 약간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한 30분 동안 거의 그 요약본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비타민으로 전화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한번 끝내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 추석 도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 이번에 많이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회원분들은 집에서 계실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집에서 약간 할 게 없고 무료할 때 또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생각들이 많잖아요. 약간 걱정들도 갑자기 생각나고 뭔가를 내가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잡생각이 사라지는데 집에서 계속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잡생각들이 계속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처하고자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 명상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주로 다양한 명상 방법들을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도 해봤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약간 나의 어떤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내가 좀 사실 그 걱정이 많고 잡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몸이 정말 긴장되어 있으세요. 항상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약간 경직되고 이렇게 뻣뻣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심호흡. 명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뱉으시는 거죠. 천천히 또.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심박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약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 뇌를 속이는 거라고 해요. 약간 편안하다는 느낌을 뇌가 받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긴장하고 약간 뭐 불안하고 생각이 많을 때는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빨리 뛰는 심장을 약간 느리게 함으로써 뇌가 애가 좀 편안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속인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몸의 긴장이 좀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본적인 명상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심장을 좀 천천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든지 유튜버들은 아마 몇 초 세시고 몇 초 뱉으세요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거를 하신 분 찾아보시면 돼요. 또 이게 좋은 점이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아서 그럴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편안해지면서 어느 순간 잠을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명상도 잘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심장을 약간 정말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는 심장이 느리게 뛰잖아요. 심박수가 정말 깊은 수면일 때는 거의 막 1분에 막 4, 50 정도로 늦게 뛰거든요. 그런 상태를 미리 만들어줌으로써 그것도 몸을 속이는 거죠. 얘가 자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더 졸리게 만들고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잠이 안 오실 때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시고 내뱉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또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약간 그 이미지 연상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각들, 고민들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자기 전에 한 번쯤 그거를 그 시각화하는 거예요. 내 걱정들을 눈을 감고 만약에 뭐 시험 공부, 시험 공부를 머릿속에 띄어내요. 뭐 책 그림 이렇게 아니면 뭐 경제적인 상황, 뭐 돈의 그림을 이렇게 띄어내요. 그리고 뭐 관계, 대인 관계 그 해당되는 사람의 얼굴을 띄어내요. 그런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내뱉을 때 그런 그 시각적인 그 어떤 걱정들을 코로다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약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게 웃길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약간 좋아요. 진짜 그게 기본적으로도 그 걱정들이 약간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뭐 시험 경제 돈, 시험 경제 돈 막 이렇게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니까 웃긴데 한번 머릿속으로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진짜 약간 그 나의 어떤 생각 주머니에 그 걱정들이 싹 비워지면서 약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 잡생각이 또 사라져요. 거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잡생각을 하는 거는 그 잡생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잡생각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 생각하는 그런 잡생각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한번 우리 추석 기간 동안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일은 그 요리 교실일 겁니다. 유나 씨가 어떤 맛있는 요리 교실에 올려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유튜브는 요리 교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이제 다시 또 저희가 휴관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동안 우리라도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키고 다중이용 시설 제한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거친다면은 우리가 좀 빨리 휴관을 끝내고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써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사실 제가 지금 새벽에 하는 거라 저도 지금 졸려가지고 이거 끝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